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1인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대표가 아직 안 오셨고요. 오실 때까지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왔었고, 폭우가 내려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30분 전까지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시 한 20분 전서부터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기었습니다. 역시 우리 블랙 시민들, 그리고 블랙 시위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늘이 보고 살피는 것 같습니다. 무척 다행이고요. 저기 하늘이 정말 태양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미래같이 보여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부정선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15 총선,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1년 4개월, 5개월 동안 블랙 시민들,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 그리고 대학 교수, 그리고 국토본, 그리고 변호사, 그 사회 각계에 갇히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것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주권, 그러니까 선거권, 투표권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반영되는 그러한 의사가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나라의 앞날이 결정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요, 단지 사소하게 일어난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힘을 빌어서 자행된 부정선거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자투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판사 출신이신 분들이나 현직 판사인 사람들이, 내가 선관위원장 해봤고 선거관리위원도 들어가봤고 거기서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다 보고 전자투표하는 거 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것은 오류에 빠지는 것이, 보통 나도 해봤다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모든 케이스들이 항상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투표는 악마의 손에 들어가거나 나쁜 사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위험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힘을 빌어서 정권을 산탈한 그러한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과거에서도 민주당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었고요. 지금 4.15 부정선거에는 정말 대대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63대 36이라는 경기, 인천, 서울 이런 곳에 거의 균일하게 득표율이 나타나는 것만 봐서 여러분들 압구정동하고 강북하고 그렇게 같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 하청을 주어서 들여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경험이 없었고요, 투표의 경험이 없었고, 아주 조잡한 인쇄업체들한테 의뢰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투표,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관행이라든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180일 이내에 재검표를 하고 선거 무효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재검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는 여태까지 1년을 넘게 묵혔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1년 2개월이 지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에서 민경욱 대표, 그러니까 민경욱 국회의원의 재검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투표 개표 함을 조작을 했는지
사전투표지는 인쇄기, 그러니까 프린터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기표를 하고 그런데 집어넣은 거를 나중에 검표를 하는 과정인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거는 오히려 민경투표위원회 표가 더 늘어났기도 했고요. 또 다른 거는 인쇄지 투표지가 배추님 투표지로 2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다 인쇄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린트기에도 절대로 다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이 사소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도요, 그것을 증거로 전부 채택하지 않고 거의 문제가 있었던 대부분의 투표지로 다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유효 투표로 인정을 하면서도요, 자신이 없으니까 비위를 무한정 늘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여러분들, 그리고 판사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입니까? 여러분들을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역사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남을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북한에 의해 가지고 남한이 접수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요, 지금 베트남을 보십시오. 베트남이 다시 개방이 됐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돼 있죠. 그 당시에 누가 간첩이었고 누가 북베트남에 부역을 했는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이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부역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부역을 한다는 것이 당신들의 살아생전 아마 남게 될 것이고요.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들의 손자들이 그 역사책을 보고서 아마도 성을 갈거나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의 과실과 당장의 안락을 위해서, 당장의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원히 죽는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매국 세력인 문재인 세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좌와 우의 문제도, 다시 말씀드려도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끄럽다 하더라도, 듣기 싫다 하더라도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당연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아버님과 할아버지들, 그 조상들한테 전쟁이 어땠는가를 갖다가 다 들었고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며칠 동안에 14만 이상이 학살당하는 걸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셨나요? 그러한 날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대의 무기가 탈레반 반군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자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제일 먼저 도망을 가고 차에다 실은 돈이 남아 돌아서 더 이상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가지고 활주로에다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대통령, 그러니까 젊은 여성 교육부 장관은 시시각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분명히 총살을 당하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사파와 같은 사람들이고 아주 극단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15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몇 천만의 아프가니스탄들이 쩔쩔매고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비겁하기고 여러분들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 매국 세력, 여야에 암약하고 있는 종중 매국 세력들이 야당에도 있습니다. 매국 세력과 586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암약하고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이들이 부정선거까지 자행을 하고 모든 사회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해서 몇십만 되지 않습니다. 몇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천만 이런 정도의 인구가 그 사람들한테 무참히 끌려가고 있는 이유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지금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과 같은 행동, 그리고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싸워 나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대학에서, 대학 학회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 예측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선진사회나 서구 유럽을 가지고 거기 이런 적들을 가져오지 마라.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홍콩,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떻게 전체주의화되고 공산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얻고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서 싸워나가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부지런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항상 나라를 지켰고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견인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외면하고 있는 소수만 그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점점 더 불러들여서 대한민국 국민이 견인해서, 정치인들을 견인해서 대한민국을 살아나가게 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왜 그 모양인가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항상 그려왔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과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정치인들과 벼슬아치를 견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자, 저는 민경욱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